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이 꼭 알아야 할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염증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염증? 아, 그냥 붓고 좀 아프다 나겠지. 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그럼 큰일 납니다. 염증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단순한 증상이 아니에요. 염증을 방치하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고, 사실상 우리 몸의 타이머가 시작됐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염증이 단순한 몸의 반응이 아니라 우리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라는 걸 확실히 알게 되실 거예요. 염증은 단순히 몸이 붓고 뜨거워지는 것에서 끝나지 않아요. 잘못되면 심장병, 당뇨병, 심지어 암까지 불러올 수 있거든요. 심장병. 여러분, 갑자기 심장이 멈추는 건 누구나 무서워하는 일이죠. 그런데 이 염증이 그 심장을 직접적으로 공격할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사실 심장질환 중 상당수가 만성염증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혈관 안에 염증이 생기면 그것이 혈관벽을 두껍게 만들고 혈액이 흐르는 길이 좁아져서 결국 심장으로 가는 혈류를 막게 됩니다. 그러면 심장마비가 올 수도 있는 거죠.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뇌졸중 역시 염증과 관련이 깊습니다. 뇌혈관에 염증이 생기면 혈관이 터지거나 막혀서 결국 뇌가 손상됩니다. 뇌가 손상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마비, 언어장애, 심각하면 사망까지 이를 수 있어요. 염증이 무서운 이유는 바로 이런 연쇄 반응에 있어요. 하나가 잘못되면 다른 장기도 쉽게 무너질 수 있거든요. 여러분,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드릴까요? 암도 염증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만성염증이 지속되면 세포들이 점점 더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이 스트레스가 쌓여 세포가 변형됩니다. 세포가 변형되면 그게 바로 암세포로 발전할 가능성이 커지는 거예요.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만성염증이 발생한 조직에서 암이 발생할 확률이 훨씬 높다고 합니다. 간암, 대장암, 폐암 등등 암을 피하려면 염증을 피해야 한다는 공식 여러분도 이제 이해되시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모르고 지나가는 숨겨진 염증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몸이 붓고 아픈 걸 느끼는 건 주로 급성염증이지만 만성염증은 그냥 몸에 은밀하게 남아서 점점 우리를 망가뜨리고 있다는 거죠. 한마디로 몸 안에 숨겨진 폭탄이 깔려 있는 겁니다. 그냥 붓는 게 아니라 그게 당신의 몸을 천천히 파괴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모르는 사이예요. 만성염증을 그냥 놔두면 결국 걸릴 수 있는 병들은 끝도 없어요. 당뇨병도 그중 하나입니다. 당뇨병은 만성염증 때문에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져서 발생하게 되죠. 인슐린 저항성이 뭐냐고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먹는 음식 속당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고 계속해서 몸에 남아있게 되는 상태입니다. 그 상태가 지속되면 결국 당뇨병이 오는 거고요. 그 다음은 신경손상, 심부전, 시력상실, 심지어는 절단 수술까지도 이어질 수 있어요. 염증 하나 방치했다가 이렇게 끔찍한 결과가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혹시 치매도 염증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많은 연구에서 만성염증이 알츠하이머병과 같은 퇴행성, 뇌질환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뇌에 염증이 생기면 신경세포들이 손상되고 결국 기억력과 사고력까지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단순히 몸이 붓고 열이 나겠지라고 넘기기엔 너무 큰 데가 아닙니까?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나옵니다. 그렇다면 염증을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요? 먼저 식이요법부터 짚어볼게요. 사실 우리가 먹는 음식이야말로 염증을 줄이거나 키우는 가장 큰 요소입니다. 항염증 식품을 먹으면 염증을 억제할 수 있어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연어, 고등어 같은 생선이 염증에 좋은 거 아시죠? 하지만 기름에 튀긴 음식이나 정제된 탄수화물, 설탕이 들어간 음식은 최악이에요. 염증을 부추길 뿐만 아니라 몸을 계속해서 자극해서 병을 키우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강황이에요. 강황에 들어있는 커큐민은 정말 강력한 항염증제예요. 커큐민 성분이 암세포의 성장을 막는다는 연구 결과도 있을 정도로 효능이 뛰어나요.
강황을 식단에 꾸준히 추가하는 것만으로도 염증을 상당히 줄일 수 있습니다. 운동도 빼놓을 수 없죠. 하지만 조심해야 할 게 있어요. 너무 과한 운동은 오히려 염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운동을 안 할 수는 없죠. 중요한 건 적절한 강도의 운동이에요. 가볍게 걷거나 스트레칭을 하는 것만으로도 염증 수치를 줄일 수 있다는 연구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과도한 운동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그리고 스트레스 관리도 중요해요. 만성 스트레스는 우리 몸의 염증을 크게 악화시킵니다. 명상, 요가, 심호흡 같은 걸 통해서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것이 필요해요. 하루하루 쌓이는 스트레스를 해소하지 않으면 그게 결국 염증으로 이어지고 그 염증이 우리 몸을 천천히 망가뜨리는 겁니다. 스트레스 좀 받는 게 뭐 어때? 라고 생각하시나요? 그게 바로 당신 몸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세요.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도 필수적이에요. 수면이 부족하면 몸은 회복할 수 없고 염증 수치도 줄어들지 않아요. 하루에 최소한 7시간 이상은 자야만 몸이 염증과 싸울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밤을 새우고 일할 때마다 염증이 점점 몸에 쌓이고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여러분, 오늘 염증에 대해 깊이 있게 알아봤는데요. 이제 염증이 단순한 통증이나 붓기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 충분히 느끼셨을 겁니다. 심장병, 뇌졸중, 암, 당뇨병, 치매까지 이 모든 게 염증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 이제부터는 절대 가볍게 넘기지 마세요. 여러분의 몸은 지금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작은 생활 습관 하나씩 바꾸어서 염증을 예방하고 건강을 지키는 삶을 시작해보세요. 염증을 줄이는 방법은 어렵지 않아요. 항염증 식품을 섭취하고 적당한 운동과 스트레스 관리를 꾸준히 하면서 충분한 수면을 취하면 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은 이미 큰 첫 걸음을 내디디신 거예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혹시 궁금한 점이나 공유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더 유익한 콘텐츠로 찾아뵐 테니 기대해주세요. 그럼 여러분 건강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